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어느덧 3, 4도예요. 정말 거의 다 왔네요. 1, 4도를 아직 못 구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완주가 보여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시냇물방울이 뭔지 간단히 오늘도 설명을 드리면요. 저명한 와인 평론가인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서에 언급된 제 12, 4도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와인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내용의 만화책 시냇물방울에서 다른 사도들을 제가 12사도부터 역순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12사도부터 여기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주행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3, 4도의 묘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3, 4도는 내 기억의 서랍 속에 담겨 있었다. 그 와인은 잊고 있던 작은, 그러나 둘도 없는 감동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어느 날의 광경이었을까? 여름을 향해 가는 계절, 나는 친한 동무들과 풀숲을 뛰어다니며 날이 저물도록 신나게 놀고 있었다. 술래잡기를 하고 있던 나는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의 기척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게 됐고 공터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터에는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하얀 민들레가 잡초 속에 물이 지어 피어있다. 펼쳐지기 시작한 저녁 노을이 그 꽃들을 붉게 물들여간다. 어디선가 저녁밥을 짓는 맛있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뭔가를 굽고 있나? 공터의 풀냄새와 뒤섞여 그것들은 고상한 허브와 스파이스 향이 되어 코를 간지린다. 나는 땅거미 지는 공터에 홀로 남겨진 불안감에 단란한 가족을 떠올리게 만드는 냄새를 담은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집이 그리워진다. 가자. 그만 집에 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황혼이 밀려드는 주택가는 어느 집이나 똑같아 보인다. 걸어도 집은 달아나듯 멀어진다. 길을 잃고 배는 고파 어쩔 줄 몰라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내 어깨에 따뜻한 손이 얹어진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의 주인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 과자를 주었다. 그 작은 한 덩어리를 나는 입에 넣었다. 마음이 푹 놓이는 듯한 달콤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향긋함. 그 따스함은 한순간의 추억으로 어린 내 가슴에 영원히 아로새겨졌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집 앞에 서 있었다. 살며시 열린 창문으로 단란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의 온기를 찾아 나는 무거운 나무 문을 열었다. 여기까지예요. 지금처럼 여름으로 가는 계절 시골에서 길 잃은 소년에게 또 배고픈 소년에게 따뜻하고 큰 손이 준 과자와 가족의 온기, 이 묘사에서 주인공인 시즈쿠는 론 지방 중에서도 그르나슈 비중이 높은 남부 론으로 지역을 줄이고요. 약간 그르나슈의 달큰한 맛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뜻하고 큰 손, 그리고 기억, 추억이라는 내용에서 비에비뉴, 즉 고목으로 만든 와인으로 추리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참 시냇물방울 작가는 비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로베르 시루그도 그랬고 12사도가 생각보다 연재 시점에서 보면 올빈이 거의 없어요. 이 만화가 2004년부터 14년까지가 연재가 되었는데 이 사도들의 빈티지를 보면 01, 99, 00, 94, 00, 01, 03, 08 이래요. 2렙만 76이었네요. 그러니까 출간 시점에서 보면 10년 전 와인도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만화에 나온 빈티지를 고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이게 이미 너무 오래전에 영빈을 소개를 했던 걸 제가 지금 그 빈티지를 가져온다고 만화책 묘사와 맞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작가는 올빈은 좋아하지 않지만 오래된 나무에서 주는 때루와는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이게 3사도잖아요. 1, 2사도에서 약간 이 두 주인공이 조금 기고만장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즈쿠는 도멘 산타 디크의 지공다스를, 그리고 이세는 샤토드 보카스텔의 샤토데프 디파프 올빈 8일 빈티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둘 다 정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재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이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고심 끝에 같은 와인, 그것도 같은 빈티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 도멘 디페고의 샤토 디파프 끼베 다 카포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도 우리 그 맛토른만큼 비현실적인 묘사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대형 슈퍼
슈퍼에 전시하려고 가져온 이 코르크를 몇백 개쯤 쓴 막 포도나무처럼 큰 오브제를 이제 천으로 덮어서 이 시즈쿠를 스쳐가는데 그 코르크 중 하나에서 이게 삼사동고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집을 찾아가서 와인을 찾아내죠. 아, 이게 진짜 좀 약간 부러운 후각이에요. 그 정도로 후각이 발달하면 사람이 좀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도맨디 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이 페고의 수입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라이트들도 예쁘게 깔아놨어요. 왜 제가 이걸 깔았냐면 이 페고는 병 디자인이 좀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넣으면 좀 예쁜 것 같아서 깔아놨고요. 페고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고대 도시 아비뇽에 위치한 교황청의 유물 중에 이 와인을 담는 테라코타 있잖아요. 이 항아리를 뜻하는 단어가 페고라고 합니다. 이 로랑스는 가족 소유의 작은 포도원에서 이 항아리를 발견하면서 선조들의 양조 역사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껴서 도멘에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도멘 디 페고는요 17세기부터 이 남부론의 샤도네프 디파프에서 와인 메이킹을 시작했지만 지금의 명성과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포도를 수확하고 바로 네고시앙에 팔았고 직접 병입한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았던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규모의 와이너리였다고 합니다. 현재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창업주 증손주의 딸이자 와인메이커인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로랑스 페로인데 그녀는 1987년 지금의 이 도멘 디 페고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장본인이죠. 1988 빈티지를 92년에 최초로 해외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이 도멘 디 페고는 빈티지에 상관없이 외부의 효모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포도에서 나오는 효모만을 사용하는 자연주의적인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로 가지고 나온 이 끼베 다카포 외에도 끼베 리저브 블랑, 끼베 리저브 루즈, 그리고 끼베 로랑스가 나오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아템포나 끼베 들론, 화이트들도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도 로랑스 페로 여사가 방한을 해서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아는데 제가 참석을 그때 못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17년도에 인터뷰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끼베 다카포는 평균 수령이 100년 이상 고목으로만 수확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포도의 품질이 좋은 해에만 6,000병 한정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로랑스 페로 여사한테 끼베 다카포의 매력에 대해서 물었더니 끼베 다카포는 13가지 각기 다른 포도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와인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룬 심포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빈티지마다 각기 다른 맛과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끼베 다카포만의 고유한 전통과 맛을 지키기 위해 와인과 어울리는 음악을 QR코드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QR을 잠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이면 QR이 있잖아요. 근데 이 QR을 찍으면 이게 빈티지별로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약간 악보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잠시만요. 제가 전에 로랑스 마실 때도 이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른 와인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와인들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와인들에도 여기 보면은 아템포에도 QR이랑 악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확인하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R로 음악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와인을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품종은 빈티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16 빈티지를 가져왔는데 15 빈티지 기준으로 그루나슈 70, 시라 7, 우드베드르 3, 기타 품종 20%가 블렌딩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추억의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진한 루비 컬러고 첫 향은 되게 블랙 체리.
블랙커런 이런 향이 좀 나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향을 맡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졌는데 이 뭔가를 굽고 있나? 공터의 풀냄새와 뒤섞여 그것들은 고상한 허브와 스파이스 향이 되어 코를 간지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 와인에 대한 약간 힌트 같아요. 허브향 같은 것들도 꽤 나고 스파이시한 향도 나고 약간 말린 장미 같은 향 나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마셔보는 건가? 네 번째 마셔보는 건가? 이런 것 같아요. 이름부터 좀 웅장하잖아요. 다카포. 그래서 되게 파워풀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와인인 것 같아요. 제가 CDP 편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구조감이 되게 꽉 차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얘도 되게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견고한 구조감이 되게 좋은 와인이고 잘 만들어진 와인이라는 느낌이 되게 들면서도 얘는 되게 오래 숙성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길게 숙성해도 좋을 것 같은 장기 숙성형 와인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00년이 넘는 고목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묘사에서도 보면은 약간 노년의 신사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정말 그 표현이 좀 잘 맞는 그런 와인 같아요. 와인 자체가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되게 점잖은, 그리고 되게 무게감 있는 신사 같은, 신사보다도 약간 더 신사와 노년 사이 장년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숙된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이 와인을 마시면서 조금 더 이 만화책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둘이서 같은 와인, 같은 빈티지를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무승부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인공인 시즈쿠가 이 편에서 승리를 해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둘이 각자 와인을 이렇게 블라인드로 가지고 와서 맛을 보면서 이 와인에 대한 묘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짠 이렇게 천 거두면서 이건 뭡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이세가 이 표현을 마셔보고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사사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둘이 약간 이복 형제 같은 사이라고. 근데 이 둘이 이 와인에서 묘사에 나왔던 노년의 신사가 결국은 아버지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는 이게 아버지란 약간 인정할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잖아요. 자기는 묘사를 포기하겠다고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랑받고 자란 이 시즈코는 이걸 되게 묘사를 잘해서 결국은 어려운 1승을 가지고 가는데, 왜 이 와인에서 왜 아버지를 느꼈느냐는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맛 때문인 것 같아요. 쓴맛도 나면서 달콤한 맛도 나면서 약간 산미도 있으면서 이 모든 맛들이 인생의 이 희노애락 같은 걸 표현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카포는 좀 건장한 와인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마셔볼 만한 와인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조금 더 숙성된 걸 먹었으면 어떨까? 근데 저 이거 사실 만화책에 묘사한 시점보다 더 숙성된 애를 가지고 온 거긴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주인공들은 이런 느낌이었고 이런 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느꼈을 것이다. 이건 약간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 마토른 이런 것보다는 이 와인에서 그 아버지 느낀 거는 조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들과 함께 그 가족 모임에서 마시기에도 괜찮은 와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다카포가 있으니까 가격을 제가 보고 오려고 89만 4천 원입니다. 비싼 와인이죠. 조금만 쌌더라면 조금 더 강력 추천할 수 있었을 텐데 89만 4천 원이기 때문에 89% 정도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3, 4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코르크 나무가 지나가는 거에서 사도를 맞춘 그거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코르크가 바로 뽑은 코르크도 아니고 코르크로 이렇게 만든 거고, 거기다 본드도 막 칠해져 있어, 접착제도 칠해져 있을 거고, 다 마른 거잖아요. 근데 그 거의 1000개 막 이렇게 돼 있는 코르크에서 그 향을 맡았잖아요. 가지고 그 작가를 찾아가잖아요. 그 작가가 그 강에 가면 그거 만드느라고 만들었던 진짜 수많은 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가 스케치를 와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에다가 붓을 적셔가지고 스케치를 하거든요. 그 스케치를 다 찾아가지고 스케치 향을 맡아가지고 3차도를 찾아내요. 진짜 대단한 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이 접었다는 분들이 없다는 거는 좀 공감되는 포인트가 있고 감동이 있다. 여기서 접었다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마터오른에서 많이 졌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1사도까지 다 끝나면 또 진짜 신의 물방울 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되게 뭐 이거와 마리아주에서 뭐 믿고 막 엄청 길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 되게 회의적인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이사도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요. 이사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신의 물방 컨텐츠 다른 편들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카포 보이신다면 한번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